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알더라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것들 찝어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판례는 21년 12월 30일에 선고된, 여러분 손실보상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극과 극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의적절한 것들은 항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 아마 한두 번씩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한 4, 50분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행정법 총론, 공법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행정법 총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 가장 직전에 소방직 행정법 총론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법은 변호사 시험 공법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중에서요,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은 알면 또 보셔야 되고 혹시 모른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알더라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것들, 이거만 콕콕 제가 한번 찝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쉽게 이해가 잘 되도록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교재가 없으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영상이고, 저와 함께 보고 듣고 필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소방직 행정법 총론 문제입니다. 소방직 문제는 2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지문은 사지선다로 똑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이거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쭉 넘어가서요. 자, 여기 24번 문제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우선 이 문제의 답은 지금 4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번 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한 회비납부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실제 이 판례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서 볼게요. 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요,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와 기술 지원에 관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 협회는 공법상 재단 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법상 재단법인. 이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오늘 쟁점은 처분성에 관한 거지만 이 쟁점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얘네들은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건 뭐예요? 공재단이니까 얘도 행정 주체가 되죠.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회비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한 회비납부 통지. 자, 이게 과연 처분이냐가 오늘 문제인데요. 자,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제가 틀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통지는 처분이 맞는 셈인 거죠. 자, 판례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법상 재단법인인 이 협회가 이제 회비를 필요하잖아요. 공행정활동이 필요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비 납부 의무자들에게 이렇게 회비 납부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처분이라고 하면서요, 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 이 통지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고 이 회원들에게 권리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처분성이 있는 의사의 통지가 되는 것이죠. 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문은 두 가지 쟁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회는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행정 주체다. 그리고 얘네가 한 회비납부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정확하게는 의사의 통지고 부담금 부과 처분이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 판례는 21년 12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런 이제 최신 판례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답은 일단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지문 한번 보시면요. 2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이 판례는 이 지문은요. 이 문장 자체로 판례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판례의 경우에도 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제 처분인지 과연 이게 어떤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불분명하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또 해보겠다? 그렇죠.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합리적인 내용이죠. 자,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24번의 답은 우선 4번이었고 2번 지문까지 좀 챙겨보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지금 보신 김에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라서요. 자, 여러분 다음은 우리가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여러분 손실보상 문제는 나온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극과 극입니다. 자, 오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옳지 않은 게 오늘 답이 바로 1번인데요. 이 1번 지문이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마찬가지로 21년 12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신 판례에서 이렇게 많은 기출 지문들이 등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최신 판례 강의 있죠. 그것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10번, 20번 계속 듣고 들어가 보세요. 자, 이 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지문 한번 보시면요. 구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관리청의 재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한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배나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청구할 수 없다가 일단 답인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이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적법하게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거 적법하게 편입이 됐어요. 적법 편입. 여러분 적법하게 어떤 편입이 돼서 이렇게 내 권리 행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만 가능하죠? 그렇죠. 위법하다고 하면은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 이런 게 한번 고려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적법한 국가의 어떤 행사다 그러면 나는 뭐만 가능해? 손실보상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법하기 때문에요. 손실보상만 가능하고 관리청의 재방부지에 대한 점유가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부당이득 안 돼. 그리고 적법한 거기 때문에 위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안 돼. 그럼 되는 거는 뭐야? 손실보상밖에 안 돼. 라는 판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판례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키워드는요. 소하천 정비법 이런 것도 좋고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만 가능하다라는 거, 손해배상 안 된다, 부당이득 안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 판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의 내용의 경우에는 맞는 지문인데요. 자, 여러분 이 판례는 최신 판례는 아닙니다. 최신 판례는 아니고 이게 14년도쯤 나온 판례로 알고 있는데요.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항상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했잖아요. 시의적절한 것들은 항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공부할 때 즉시 강제 이런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 전염병 관련된 어떤 강제 격리 이런 거에 어떤 법적 성질이 즉시 강제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보시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구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 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담적인 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이죠. 자, 그런데 구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깝기 때문에 인정 여부는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판례 지문 그 자체 맞습니다. 자, 피해보상 제도는 우선 수익적이다. 그런데 이게 위법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실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달리 말하면 손실보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해줄 것이며 어떤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해줄 것인가는 당연히 재량권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되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키워드로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염병 예방법도 좋고요. 피해보상제도, 특별한 희생, 재량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1번 문제에서는 1번, 2번 지문 정도 여러분들 챙기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행정상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2번, 3번 지문 챙기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 2번, 3번이요.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요청 조달 계약, 요청 조달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청 조달 계약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요 두 개는 최신 판례는 아니고요. 이게 17년도쯤에 나온 판례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해서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해서 체결하는 요청 조달 계약.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딱 눈에 띄잖아요. 이거 곧바로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요청 조달 계약. 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2번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판례 지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 조달 계약은 국가계약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3번 바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 요청 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 관계에 대한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문은 어때요? 사법 관계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침입적 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요청 조달 계약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국가계약법이 적용이 된다. 국가계약법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돼요? 사법 관계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법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처분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교과서에 이 판례가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챙기시고요. 국가개혁법, 사법관계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5번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챙겨볼 만한 게 어떤 건지 살펴볼 텐데요.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2번과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뭐 국가 귀속 결정, 이게 준법률 행정행위다. 이거 확인이죠. 그리고 여기 3번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이거 공증사건이고 처분성 있다. 우리 뭐 지속적으로 우리 계속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지금 맞는 말이고요. 자, 오늘 5번의 답은 2번인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2번 판례가요. 이게 아주 예전 판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이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거는 납세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틀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판례 표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그 이제 부가세 같은 거 이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과세 자료를 확보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업자 등록은 판례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 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 자, 그렇게 돼서 이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성립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는 이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뭐 어떤 처분이라든지 확인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됐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라는 신고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 사업자 등록증을 검열하는 거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처분성 자체가 없는 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문에 준법률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가 틀린 지문입니다.
자, 곧바로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좀 낯선 지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판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의 경우에도 좀 예전 판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인감증명행위라고 돼 있네요. 자, 인감증명행위는 출연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감증명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판례가. 요거는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다. 똑같은 말이죠.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출원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거니까 뭐예요? 처분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성 없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고 그러니까 소의 이익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낯선 지문 2가지지만 사업자 등록, 인감 증명 전부 다 낯선 지문이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실행위다. 따라서 처분성 없다, 소액도 없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예전 판례지만 이게 이제 또 소방직에서 기출이 됐으니까요. 우리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장 최근에 치러진 소방직 공무원 관련 행정법 총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지문 정도를 추가로 더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굳이 보지 않았던 내용들, 대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그동안 연습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기존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봤던 내용들은 추가로 더 챙겨보는 그런 의미로 삼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소방직에서 여러분 1번 문제 자체가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곳곳에 행정기본법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조문을 묻는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이병공간 제가 그 채널에 가시면 행정기본법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23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강의도 있고요. 행정절차법 개정된 내용을 설명한 강의도 있습니다. 자, 그 강의들도 여러분 꼭 한 번, 2번 더 듣고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우리가 챙긴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오늘 보시면 19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통으로 이렇게 사례와 지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 20년 12월 24일에 선고된 사건을 지문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이 19번 문제를 우리가 꼭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자, 2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서도 자주 보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여기 쭉 보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돼 있죠. 규칙, 별표, 기준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딱 보니까 뭘 묻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례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23번 문제 관련해서는 여기 디귿 지문 그리고 리을 지문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봤으면 하는 지문들까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